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다가 좀 많이 구독자 수가 줄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제 탓이죠, 제 탓.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료를 준비했냐면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된 어떤 보험 상품, 특히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세법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요. 세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탈세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 조심하세요. 자, Q&A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성년자죠.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가입을 계획 중입니다. 총 보험료 1억 원 중에 아들이 취직하기 전에 3천만 원을 아버지가 대신 불입을 하고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아들이 취직해서 본인의 소득으로 불입할 계획입니다. 만기 보험금,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찾아갈 보험금이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며 증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보험료를 빨리 증여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내가 납부하는 돈이 보험료고, 보험금은 어떤 보험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사망, 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보험금이라 그럽니다. 자, 보험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이니까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수령하겠죠. 자, 그러면 많은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험료를 미리 증여 시도를 하면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제3, 4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료 증여 시기 및 증여 금액은 언제다? 보험료 납부가 아니고요. 보험금 수령 시점. 보험금을 수령한 날, 그죠?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시점이 아님을 유의를 하고요. 또 납입하는 그 돈이 보험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보험료 관련돼서 증여 신고를 했더니 받아주던데요? 받아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세무 공무원이 잘 모르고 받아줄 수도 있는데요. 받아준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이 발생이 되면 지급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조서 발행이 되면 세무당국에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좀 전과 같은 사례 한 3천만 원 정도를 부모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 보험금의 비율만큼이 증여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용월에 대해서 지금 30% 정도를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총 6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상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잘못된 영업 방식들은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을 이미 보험료를 납부를 했으니 보험금 2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증여의 시점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래서 보험금이 증여세가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보험금, 즉 보험금의 상당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료를 전체 총괄 중에 부모가 얼마 정도 내줬느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상당액이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는 부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Q&A죠. 자, 대학생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을 가입을 계획 중이다. 똑같죠? 그런데 자, 처음 가입 시점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고, 즉 계약자는 뭐예요? 계약자는 돈을 내고 이 보험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자,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프거나 이 사람이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그러고요.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 돈 내는 사람이 아버지고 수익자가 돈 받는 사람이 아버지니까 증여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없죠. 근데
자녀가 취직을 하면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자, 변경 시점에 해양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증여공제 5천만 원 차감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네, 증여의 시점은 보험금 수령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양금을 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해양금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을 그만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환급금을 나타내죠. 자, 이 환급금 보험료도 아니고 해약 환급금을 평가로 해서 증여공제 성인 자녀에게는 이제 5천만 원 증여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차감한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증여는 없다. 즉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세무상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영업 방법을 어떻게 하죠? 영업사원들이 계약자 변경을 시점을 하고 그때 해양금 또는 뭐 보험료, 납입보험료 전체를 가지고 신고하면 더 이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영업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좀 필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시 증여세 문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보험을 부모가 내주면서 나중에 이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증여 신고를 중간에 한다거나 이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돈을 사전에 보험료를 낼 돈을 아예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죠. 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2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그 2억 원에 대해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한 후에 보험료를 불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자 수익자는 아들로 하고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3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종과 다른 게 뭐예요? 미리 그냥 현금을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도 했으니까 문제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 제34조 1항의 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아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당액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상품이 왜 이런 식의 어떤 그 강한 세법에 적용을 받냐면 내는 돈보다 좀 받아가는 돈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탈세를 한다라고 과세관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일반 납세자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법에는 없는데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 꼭 확인전을 합니다. 과세관청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네 하면 어떻게 돼요? 세법을 개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과거에는 없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잘못된 영업 방법은 뭐냐? 자, 2억 원은 이미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런 문제처럼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세법에 명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 이미 2억 원은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2억 원은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3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한 2억 원 빼서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증여과세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10년에 합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10년 이후에 받았다 그러면 어차피 증여세로 또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증여 문제. 자, 요건 또 부가제척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을 10년 동안 해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15년 지나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뭐죠? 네, 이거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보면 상속 및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15년이 지나게 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보험에 대한 어떤 증여 시점, 뭐라 그랬죠?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15년 후에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또 그때부터 증여 시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5년이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불입한 기간이 다 끝나서 15년 지났으니까 증여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15년만 지나면 과세당국에서 증여세 부과 아니면 절세할 수 있다. 이런 영업사원의 어떤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문의한 내용대로 총 이제 납입 10년 했고 15년 기다렸으면 25년이잖아요. 자, 25년 이후에 보험금. 자, 보험금이 수령한 시점부터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자, 총 15년 3개월 동안 과세당국에 적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과세 보험은 보험금 지급 명세서 제출이 제외된다. 오래전에 이제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도 지급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다. 자, 어리 30대가 된 자녀에게 3억 원의 보험을 받게 되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자,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과세 상품은 제외였습니다. 지급조서 의무 제외. 예, 그랬는데 아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가 이제 빗발치고 확인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법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 신설이 됐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장기성 저축성 보험이라 할지라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해양금, 중도인출금, 그러니까 보험차익 만기돼서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 외에도 해양금이나 중도인출금이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 네. 1,000만 원이 누적돼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급조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좀 편의상 분기별로 한 번씩 보험사에서는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뭐 제출하기 어렵잖아요. 실무상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해양금이든 중도인출금이든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지급조서가 발행이 돼서 과세당국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색다른 문제인데요. 자, 계약자가 아버지고요.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정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하다가 사망하면, 이번에는 뭐죠? 사망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근데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보험을 해약을 해서 해양금을 찾아간다거나, 두 번째, 이 보험을 그대로 승계를 한다거나,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식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자, 지림해신에 보면 상속증여세과에서 2013년도에 지림해신입니다. 보험을 해약 시에는 해양금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보험을 승계했다 그러면 보험료 합계액 플러스 이자 수입 상당액. 자, 대부분은 보험은 정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끝나도 좀 한참이 지나서 해약금 같은 경우도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자 수입 상당액이 없다라고 보여졌을 때 보험을 승계를 하게 될 경우 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잘 활용하는 방법은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자산이 이어지면서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또 계속해서 또 2차 상속, 3차 상속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마련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번 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가입할 때 할아버지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해서 수익자 법정상속이 하고 보험료가 총 납입보험료 5억 원이라고 할 때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나 또는 손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금이 8억 원이지만 보험료에 대해서만 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 피보험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로 신고를 하게 되면 8억 원에 대한 세금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근데 아버지로 만약에 계약자를 이제 상속하실 때 바뀌었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이제 손자가 받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죠. 그러나 만약에 손자가 상속세 30% 할증을 하고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좀 물론 할증은 있지만 아버지가 상속할 때 세금이 없다. 8억 원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상속세 재원 마련에 좋은 플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SNS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